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형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북한을 많이 다니셨네요. 예, 저기 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PT에 나온 사진은 보수 진영에서 최재형 목사를 헐뜯기 위해 이설주와 찍은 사진이라며 내세우는 사진입니다. 보면은 혹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설주랑 찍은 사진 아닌가요? 저거는 인터넷 보수 단체방이나 이런 데 유포됐는데 해설사, 평범한 해설사 한복 입은 그래요? 해설사인데 이설주 여사하고 좀 닮았어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설주와 찍었다고 좀 유포되고 있고요. 조배숙이 극우 유튜브를 보고 회심의 카드라고 들고 나온 사진. 이번에도 허무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다 예, 좋습니다. 정상적인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진이 없다니 낚인 줄도 모르고 조배숙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네. 정상적인 사진이 없다뇨? 아니, 사진은 맞는데 아니요. 예. 그 설명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을만 지금 네, 띄운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맞죠? 북한에서 찍은 거 맞죠? 예. 사진은 맞는데 사진을 국힘 지지자들이 가져다가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없다는 최재형 목사의 말에 자신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막아야 했던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최재형 목사가 기억을 못하겠지 생각해 짜집기 하다 망신당합니다. 지금 아까 최재형 목사님 그 방북기라고 해서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북한에 그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다.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딱 잘라버리셨네요. 북한은 종교를 억압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그냥 좋습니다. 인민들에게 예, 그냥 좋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알아서 하라고, 사회입니다. 예. 예. 일그러지는 조배숙 의원의 얼굴. 김건희 추종자답게 남의 책에서 남의 말을 짜집기 하다가 생방송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그럼 혹시 평남 승우리의 그 종교범 수용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치범 들어보셨어요? 수용소 얘기 들었는데요. 정치범 예. 수용소가 얘기가 아니라 평남 승우리에 있는 종교범 수용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박해를 가하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자, 조배숙 자신도 실체를 본 적 없는 시설이고 탈북자들 주장으로 알려진 시설이어서 반박을 못하게 황급히 말을 막지만 최재형 목사는 구구를 이야기합니다. 인공위성 또- 구글이 나온 이후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제가 목사라는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신부가 그거를 발설을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시죠. 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최재형 증인 지금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계속 그 여당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혐의 뭐 대북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마치 되게 위험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 만날 때 다 얘기했죠? 이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네. 선물 주니까 만나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안 그렇게도 보지만 아무래도 선물이 이 김 여사를 만나는 네. 티켓팅 뭐 그런 명목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당 주장대로면 친북 인사에게 경호가 완전히 뚫린 거네요. 안 그래도 오물풍선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완전히 뚫렸고 하늘이 뚫려서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주장들을 여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좌파고 종북이고 노동당 외곽 조직이라는 심한 말까지 지금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종북 좌파 노동당 외곽 조직원과 그동안 소통하신 거고 그 사람의 선물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자고 네. 여러 번 제안을 하신 걸로 국가보안법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공범이 되겠네요. 만약에 진짜 국가보안법 문제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호팀들이고 국정원이고 다 해임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김건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좌파고 종북이고 노동당 외곽 조직이라는 심한 말까지 지금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종북 좌파 노동당 외곽 조직원과 그동안 소통하신 거고
그 사람의 선물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자고 네. 여러 번 제안을 하신 걸로 네, 국가보안법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공범이 되겠네요. 장혜수 기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그 사이에 송창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송창진 증인은 공수처 차장대행이며 현재 해병대 사건에 기피 신청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력을 보면 2012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과 함께 일했고 최은순이 김선교의 마구잡이 허가로 양평에서 아파트로 한몫 잡을 때 여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이종호의 변호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자, 7월 12일 날 회피 신청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종호 씨가 사건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7월 10일 날 알았습니다. 수요일 날. 10일 날 수요일 날 알고 수요일 날 알고 12일 날 회피 신청서를 냈고 예. 근데 자, 10일 보십시오. 예. 6월 21일 날 우리 법사에서 입법 청문회 할 때 이미 이종호 씨는 여러 번 언급됐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기사 안 봐요? 이렇게 중요한 관련 기사를?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근데 그 기사들을 다 챙겨 보지도 못하고 또 기사들 중에 상당수가 오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해서 의혹이 알게 되었는지 법사위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전혀 챙겨보지 않았다 이 얘기신가요? 예, 좋습니다. 뭐 예. 좋게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피 신청은 왜 했어요? 청문하는 김용민 의원의 진가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빨리 그- 말씀해 보십시오. 저 공수처 검사 윤리 강령에 네. 과거 변호인일 때 맡았던 뭐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혹시나 오해나 뭐 받을까봐 그렇게 네.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그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수사를 지휘하면 그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계속했다라고 하면? 뭐 법상 이해충돌방지법상 네. 제가 지휘를 하면 알고서도 지휘를 하면 안 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렇죠. 수사 지휘 배제된 게 억울합니까? 저는 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에서 억울함은 없습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따라 맞춰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심태민 검사도 회피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도 억울하답니까? 심태민 검사 뭐를 포함해서 그 제가 지금 배제되고 사보와 관련해서는 전혀 접촉을 않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질의는 증인이 회피 신청한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다. 법에 따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 당당하게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한 PPT 보시죠. 자, 보니까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포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1건 수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해병 관련 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피고발인을 11건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피고발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현재 수사 중인 게 맞네요. 맞습니까? 피고발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네. 현재 수사 중인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이해충돌이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가 뭐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잘한 건 아니라고 동의하십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처음든 뭐 제가 첫 판단을 제가 판단을 다 드리기는 아까 좀 본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저는 그 이해충돌 변호했던 방지법에 사건도 회피하는데 변호했던 사건도 회피하는데 예. 억울하지 않다. 회피 안 했으면 법 위반이었을 것 같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증인이. 맞습니다. 예. 자기 사건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2번이나 그것도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저는 제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답변하시기 같습니다. 곤란하시겠지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보여주시죠. 틀어주세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회의장 뒷걸개도 새로 내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감옥 갈까봐 지금 특검 거부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큼 중요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였던 증인은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 가지고도 지금 수사 지휘를 하면 이해 충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회피까지 했고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피하자는 오히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탄핵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게 당시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여러 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 보니까 대부분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아, 예. 네,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랬던 정호성이 지금 이 정부에서 갑자기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컴백했네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나 그 자문기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만든 물건이나 문건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처벌돼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아까 대통령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인데 보십시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2시 15분에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 해외 출장 순방 관련 업무 보고서입니다. 대통령 부속실이죠. 자, 최재형 목사님 당시에 2시 반에 만났죠. 2시 반에 만나러 갔고 10분 일찍 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 대기 중이던 행정관들 만났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만났어요, 행정관들?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접견을 마치고 나오다가 목격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 문건을 들고 나간 것이에요. 보안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게 정말 순방 일정 관련 문건을 국가 기밀로 분류될 만한 문건을 에코백에 넣어서 저렇게 서울 그 시내를 활보했다라면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그 시스템, 프로토콜이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그 정황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문 과정에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일체의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고 치밀한 청문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해 보이겠지만 검찰 공화국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